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던 중 차 안에서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조금 까칠하셔. 근데 말투만 그러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까칠하시다니? 그러니까 결벽증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깔끔하시다 보니까 말투도 좀 그래. 제가 고개를 갸웃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깔끔한 게 뭐가 나쁘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집은 빛이 반사될 정도로 반짝였고 먼지는커녕 생명체 하나 숨쉬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님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는데 앞치마 머리수건에 마스크까지 쓴 모습은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제가 잠시 멈칫하다가 주방으로 들어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도 도울게요. 시어머님이 고개를 돌리며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넌 손님이니까 그냥 앉아 있어라. 여보, 현준아, 얼른 와서 반찬 좀 옮겨. 그 말에 시아버님과 남편이 재빨리 일어나 준비된 반찬들을 상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는데요. 잠시 후 식탁에 차려진 밥상은 정갈하고 완벽했어요. 음식 하나하나가 감탄을 자아냈거든요. 그 모습에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수저를 들었고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첫 만남의 어색함도 시어머님의 차가운 말투도 음식 앞에서는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집으로 올라오는 길 남편이 슬쩍 웃으며 물었습니다. 음식 어땠어? 맛있었지? 제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맛있었어. 더덕은 특히 최고였어. 제 대답에 남편이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잖아도 더덕 따로 챙겨주셨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가져다 드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땠어? 괜찮았어? 엄마, 놀라지 마. 엄마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왜?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제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이 외계인인 것 같아. 아니면 엄마가 외계인이던지. 엄마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다시 물었어요. 뭐? 갑자기 무슨 외계인이야?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가보니까 집이 엄청 깔끔하더라고. 사람이 사는 집 같지가 않았어. 집에 먼지 한 톨이 없고 주방에서도 머리수건에 마스크까지 쓰고 요리를 하시더라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내가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야. 엄마, 같은 주부인데 어머님이랑 엄마랑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엄마가 지구를 오염시키러 온 외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엄마가 저를 노려보다가 손을 들어 등짝 스매싱을 날렸습니다. 이게 엄마를 놀려먹고 있어. 제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는데요. 그러다 거실에서 웃고 있는 아빠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는 외계인이 분명해. 아직도 김치찌개를 아빠보다 못 끓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외계인이 변신해서 우리랑 사는 게 분명해. 제 말에 아빠랑 동생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엄마가 삐친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팔짱을 꼈는데요. 시어머님이 싸주신 더덕을 꺼내며 말했어요. 외계인 씨, 이건 지구인이 만들어준 진짜 지구 음식이야. 이거 먹어보고 지구인 음식 좀 더 연구해봐. 제발 우리도 지구인 음식 좀 먹고 살자. 아빠가 더덕을 한 입 베어 물더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진짜네. 진짜 지구인 음식이네. 외계인 씨, 우리 지구인들은 이런 걸 먹고 산다니까. 외계인 씨도 한번 먹어봐. 아빠가 엄마 입에 더덕을 넣어줬고 엄마가 오물오물 씹더니 작은 목소리로 입을 뗐어요.
진짜 맛있네. 어쩜 이런 맛이 나지? 거봐. 외계인도 지구인 음식 먹으면 이렇게 행복해지잖아. 그니까 앞으로는 제발 지구인이 먹는 음식 좀 먹어보자. 제 말에 가족 모두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깨끗하고 음식도 잘하면 거의 완벽한 거 아니야? 제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 그리고 말투도 좀 쌀쌀맞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거 보면 우리 외계인 씨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엄마가 피식 웃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음식까지 싸서 보내주신 거 보면 나쁜 분 같진 않네. 그런가? 난 겉으로 착한 척하면서 아부 떠는 사람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한 사람이 더 좋더라. 그렇다고 너한테 무리하거나 그러신 건 아니잖아.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건 전혀 없었지. 그럼 됐네. 엄마가 볼 때는 괜찮은 분 같아. 그 말에 제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어요. 얼굴을 본 것도 아닌데 엄마가 어떻게 알아? 엄마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현준이만 봐도 알 수 있고 음식 맛을 보니까 확신이 생겼어.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엄마가 왜 그런 확신을 가지는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엄마는 항상 시어머님이 좋은 분이라며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고 마치 보이지 않는 믿음이 한 겹 쌓이는 기분이었어요. 결혼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님이 이부자리를 정성껏 준비해 주셨어요. 그날 밤 우리는 깨끗하고 보드라운 이불을 덮고 잤지만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거실로 나가자마자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말했거든요. 현준이는 니들이 덮고 잤던 이불 바로 세탁해서 건조기에 돌려. 남편이 머쓱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머리를 긁적이던 남편이 이불을 들고 세탁기로 향했는데요. 이어 방청소까지 자동으로 하는 모습에 약간 놀랐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님은 제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셨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날 시어머님이 싸주신 반찬을 한가득 들고 친정으로 갔는데요. 남편과 아빠가 마트에 간 사이 엄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시어머님 진짜 결벽증이 맞는 것 같아. 엄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 제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편한테 세탁기 이불을 돌리라고 하셨다니까. 순간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엄마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너한테 시킨 것도 아니고 이서방한테 시킨 거라며. 근데 왜 불편해? 순간 제가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자고 일어나자마자 그러시니까 내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이잖아. 제 말에 엄마가 웃으며 대꾸했어요. 눈치 볼 거 없어. 사부인 성격이 원래 그런 거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불편하면 다음에는 니들이 쓸 이불을 아예 가져가서 그것만 쓰겠다고 하던지. 그게 효과가 있을까? 엄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니들이 가져온 거라면 사부인도 상관 안 하실 거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요즘 애들은 별일도 아닌데 일을 크게 벌이는 습성이 있어. 엄마 말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엄마 말을 듣다 보니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 뒤 시댁에 내려가면서 이불을 가지고 갔고 시어머님에게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희가 가져온 이불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이 이불만 사용할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시어머님이 오히려 반색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네. 앞으로 니들도 그렇게 하도록 해. 시어머님이 시누이 부부에게도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 말처럼 그냥 습관 같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각자 가져온 이불을 사용했는데요. 시어머님도 만족하셨고
우리 역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자기야, 다음 주 주말에 김장하러 내려갈 건데 자기는 어떻게 할래? 같이 가는 건 무리겠지?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어요. 김장하러 꼭 가야 해? 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기가 가기 싫으면 나만 가도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자기 혼자만 가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근데 나 김장 한 번도 안 해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남편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부담스러우면 진짜로 안 가도 돼. 엄마도 굳이 같이 올 필요 없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만 내려갈게. 우리 집은 김장을 전부 같이 하니까 나는 꼭 가야 하거든.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며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괜히 불편한 마음이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다음 주에 시댁에서 김장한대. 역시나 엄마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야? 엄마도 알다시피 나 김장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근데 시댁에 내려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김장을 하러 내려오라고 하신 거야? 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남편 혼자 오라고 했다는데 내가 안 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엄마가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부인께서 이 서방 혼자 와도 된다고 하셨다며. 사부인이 너를 배려해서 그러는 건데 뭐가 불만이야? 불만이라기보다는 김장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걱정이라는 거지. 그리고 난 어차피 시댁 김치 먹지도 못할 것 같은데 굳이 김장을 하러 갈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렇지. 김장을 해본 적이 없으면 처음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되지. 근데 김치를 못 먹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야? 그게 시댁 김장김치에는 명태를 넣는데 난 생선 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해도 이서방을 생각한다면 노력은 해봐야지. 내가 전에 매운 갈비찜 했는데 너무 맵게 돼서 이서방의 눈물까지 흘리면서 먹었던 거 기억 안 나? 네가 생선 알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린 맛이 싫어서 그런 거라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냐. 중요한 건 네가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고 노력하면 사부인도 그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야.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권리를 요구하려면 그에 맞는 의무도 다 해야 하는 법이야. 엄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가서 최선을 다해볼게.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 바쁘기도 했고 외할머니랑 할머니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김장을 배울 시간도 없었잖아. 근데 사부인은 음식 솜씨도 엄청 좋잖아. 니들도 알다시피 엄마는 음식 솜씨가 영 아니잖아. 근데 그런 좋은 기회가 어딨겠어. 나중에 아이 낳았는데 나처럼 맛없는 음식 먹일 거야. 그러니까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와. 엄마의 말을 들으며 문득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요리 솜씨가 없는 엄마가 손수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던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그에 비해 저는 싫은 것은 그냥 피하기 일수가 아니었나 싶었고 결심이 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남편에게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왜? 나도 김장할 때 내려갈게. 남편이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불편하면 안 가도 돼. 가족인데 불편하다고 계속 피할 수는 없잖아. 나도 김장을 배워둬야 할 것 같고 말이야. 생각해보니 자기는 항상 노력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그런 노력 한번 해보고 싶어. 남편이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진심이야? 그럼 진심이지. 생각해보니 어머님 말투가 조금 쌀쌀맞긴 해도 나한테 시집살이 시키신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런데 내가 너무 피하기만 했던 것 같아. 이제 결혼했으니까 나도 노력은 해야지. 남편의 눈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럼 어머니한테 이번에는 명태 넣지 말고 김장 해보자고 해볼까? 아니야, 그것도 괜찮아. 나 하나 때문에 그동안의 전통을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비리고 그렇진 않다며.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해. 오히려 김치가 시원하고 맛있어. 남편의 얼굴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얼마 뒤 시댁에 도착했을 때 김장을 준비하는 시부모님과 시누이 부부는 마치 식품위생 품질 관리하는 직원처럼 단정한 복장을 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얼어붙어 있자 시어머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현준이 혼자 오는 거 아니었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시댁가족들 앞에서 제가 쭈뼛거리며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우리 엄마가 외계인이다 보니까 김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부인이 외계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님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음식을 하도 못해서 엄마 별명이 외계인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고 시댁 가족들이 고개를 돌려 웃음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장 처음 해보는 거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쉬엄쉬엄 하도록 해. 무리하면 몸살 날 수도 있으니까. 작은 방에 가면 준비된 게 있으니까 철저히 준비하고 나오렴. 남편과 함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앞치마와 머리수건, 팔토시까지 무장하듯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시댁가족들의 비장한 표정을 보며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김장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지시를 내리면 시아버님과 시누이 부부 그리고 남편이 마치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든요. 저는 그저 옆에서 재료를 건네거나 작은 일을 도울 뿐이었어요. 시댁 가족들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김장이 끝나갈 무렵 시아버님이 삶은 수육이 등장했고 고소한 향기에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어요. 한 입 먹어본 순간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제 말에 시아버님이 웃으며 말씀하셨고 제가 휴대폰으로 녹음까지 하고 있자 시부모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다음날 시어머님이 김치통 4개를 트렁크에 실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돈댁은 김장 안 하신다고 하길래 조금 담아봤어. 드시고 입맛에 맞으면 말씀하시라고 해라. 김치 많이 있으니까. 그 말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친정으로 향했는데요.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한테 김치 가지고 온다는 소리 듣자마자 수육 삶았어. 김장김치랑 수육이 그렇게나 잘 어울린다고 하잖니. 김치통을 열자 붉은 양념에 맛있게 버무려진 김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는데요. 명태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김치를 들쳐 헤집어가며 속을 확인하다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명태가 없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김치 속을 왜 헤집어놔? 명태가 없어서 이상해서 그렇지. 남편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자기야, 명태가 왜 없지? 전에 자기가 생선 안 좋아한다고 어머니한테 말했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줄 김치에는 명태를 안 넣으셨다고 하더라고. 진짜? 싫어하는 음식을 굳이 먹는 건 고역이라고 하시더라고. 사실 엄마도 처음에는 생선이나 회 같은 거 안 좋아하셨대. 근데 전에 할머니가 시집살이를 엄청 시키셨다나 봐. 그러면서 몸에 좋은 생선을 왜 안 먹냐고 구박도 많이 하셨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마련인데 그걸 이해 못 해주신 거지. 결국 할머니가 하도 난리를 치시니까 회를 억지로 드셨다는데 먹다가 구역질도 하셨다나 봐.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먹을 김치에는 명태를 안 넣으신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들으며 멍하니 김치를 바라봤는데요. 대부분의 시댁은 자신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시어머님의 배려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김치를 수육과 함께 먹으며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법을 다시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저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후의 삶은 전쟁 같았는데요. 밤낮이 뒤바뀐 아이의 울음소리에 하루하루가 흐릿했거든요. 거기다 출산을 했지만 시부모님이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서운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2주간의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홀로 육아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떻게든 버텨내야 했기에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며칠 뒤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이번 주 주말에 올라갈까 하는데 괜찮겠니? 예상치 못한 연락의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번 주요? 그이 출장 갔는데 괜찮으세요? 손주 보러 가는 건데 현준이 출장한 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혹시 우리가 올라가는 게 불편해서 그렇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혼자 애 보면서 잘 못 챙겨드릴 것 같아서요. 우리 먹을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전화기 너머 시어머님의 싸늘한 목소리에 왠지 모를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비상사태야. 이번 주 주말에 시부모님 올라오신대. 엄마가 와서 도와줘. 이번 주 주말에 이모네랑 제주도 가잖아. 하필 이번 주에 가고 그래. 네 출산 때문에 벌써 몇 번이나 미룬 여행이잖아. 엄마의 말을 듣고 속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나는 어떡해. 집도 엉망인데. 애 키우는 집이 다 그렇지. 내가 보기에 사부인이 그런 걸로 뭐라고 하실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시부모님이 도착하셨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얼굴을 보며 시어머님이 말했습니다. 보니까 잠을 한숨도 못 잔 것 같은데 민찬이나 우리가 봐줄 테니 들어가서 좀 쉬어라. 밥은 먹었니? 아직 못 먹었어요. 시어머님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어서 힘들 텐데 고생이 많구나. 그럼 내가 금방 밥 차려줄 테니까 먹고 들어가서 쉬어. 곧 시어머님이 정성스레 준비해온 반찬들로 밥상이 차려졌어요. 몸에 좋은 음식들이 가득한 밥상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눈치를 볼 겨를도 없이 밥 2공기를 뚝딱 해치우고는 방으로 들어가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5시간이나 지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동안의 피로가 겹쳐 정신없이 잠들었음을 깨달았고 급히 거실로 나갔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집안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일어났니? 온 김에 내가 집 정리 좀 했어. 너도 알다시피 내 성격이 워낙 까탈스러워서 가만히 있질 못하겠지 뭐니. 힘드실 텐데 그냥 두시지 그러셨어요. 맨날 하는 일인데 힘들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나도 출산하고 나서 시어머님이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며칠씩이나 계셨는데 며느리가 누워서 대접받으려고 한다고 어찌나 눈치를 주시던지 난 몸조리도 똑바로 못했거든. 그때 어찌나 서럽던지 참 많이도 울었다. 그래서 난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현준이 출장 가 있는 동안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넌 조금이라도 쉬도록 해라. 시어머님의 말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말투는 차가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저만큼이나 시부모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남남이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시댁에 내려간다고 연락을 드리자 시어머님이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그럼 니들이 갖다 놓은 이불 세탁해서 건조해 놓을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면 되는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역시나 시어머님이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님의 말투에 서운했겠지만 이제는 그 말투 뒤에 담긴 진심과 배려가 더 먼저 다가온다고 해야 할까요? 서운함보다는 따뜻한 온기가 더 느껴지니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비록 소소하지만 이런 가족도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